22대 국회 첫 번째 국회의장 후보 이 4파전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4명의 후보들의 명심 경쟁에 불붙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결 정족수 하향 공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 사무총장이자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네. 자, 국회의장 얘기해보기 전에 어제 네. 있었던 일 하나 좀 짚어보죠. 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딱 끝나자마자 70분 저 회견 보시고. 기자회견 보면서요.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래요? 네. 혹시나는 뭐고 역시나는 뭐죠? 그럼.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총선 끝나고 예. 치러진 기자회견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수용할 것인가 이걸 봤었어요. 네. 근데 역시나 거부했고 그리고 또 이 소통을 가장한 불통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네. 또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정 쇄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 이런 쇄신 의지도 안 보였고 특히나 최상병 예. 또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한 점이 예. 두드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갑갑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혹평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권 내부에서도요? 네네. 공식 논평은 굉장히 환영 논평이 나오고. 물론 이제 당 공식 입장이야 당연히 환영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네. 그 전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점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무엇보다 예. 지금 전국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예.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을 과연 수용할 것인가가 이 국정전환의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를 보면 네. 완전히 그러니까 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좀 다르잖아요. 완전히 안 한다는 아니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거기서 수사가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 얘기는 일종의 조건부 수용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시기만 조절하면.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사실상 예. 시간 벌기용이겠죠. 시간 벌기용이요. 예. 네, 국회에서 특검법이 제출이 돼 있는데 네. 그 사실상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예. 이정섭 장관이 호주로 도주를 하고 예. 또 별의별 쇼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다시 또 돌아오고 막 이렇게 여론에 못 이겨서 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상 특검법을 수용을 해서 예.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겠죠. 네. 혹시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재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22대 때 다시 아마 이거를 추진할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아마 시간상 그때까지 공수처 수사가 끝나게 되면 그때 이제 여당과 합의해가지고 새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처리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요구 어제 얘기대로 하면 공수처 수사 이후에는 특검을 다시 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특검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처음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궁여지책이요. 예, 좀 엎드려서 절받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난 3개월 전인가요? 신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공작이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총선이 이제 참패하고 나니까 이제 겨우 사과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또 특검을 받아야 되죠. 네, 그 사과 한마디로 특검이 어떤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원석 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조차도 사실상 좀 물타기 수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그 물타기 수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면 이제 드러나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해
해주셨듯이 저 민주당의 평가는 좀 박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제 협치가 한 번 해도 되겠냐, 한 번 만나서 계속 끝까지 시도를 하겠다라고 협치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이 어떤 국정기조 변환의 자세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민주당 속평에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협치 이 모두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그 본인의 주장인지 예. 입장인지 또는 그다음에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말이라는 건 천근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그다음에 이제 행동과 예. 이게 읽혀져야 돼요, 마음으로. 예. 그런데 그 지난번 영수회담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 민의를 모두 전달을 했고 예. 장시간에 걸쳐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읽어가면서. 네. 그리고 국정규제의 전환을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여진 여태까지의 나오는 행태를 보면 역시나 변한 게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의원님 이번에 왜 국회의장 출마하셨습니까? 그 22대 국회가 굉장히 엄중한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이제 총선 끝나고 바로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총선 민심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정권 심판, 두 번째는 민생 회복 예.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 국회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국회 최다선이 됐는데 그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국회의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국회의장 경선이 이렇게 치열했던 적은 제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최종적으로 네 분이 나오게 됐는데 예. 현재 그 아무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또 예.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아침에 그 헤럴드 경제 신문 보니까 의원님 인터뷰 기사가 네네. 실렸던데 네. 내용이 의장 되면 1호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어설픈 기계적 중립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했죠. 예, 네. 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십니까? 어설픈 기계적 중립이 없다는 얘기는. 그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균형 잡힌 국회 운영하라 뭐 그런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회의 가장 중요한 본래의 기능은 그러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네. 바로 이제 민심을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민심을 국회 내에서 실천하고 또 수렴하고 예. 그렇게 해서 국정을 또 이제 하나 견제할 때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란 얘기죠. 예. 그런데 제일의 기준은 사실은 그런 말한 총선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 중립이라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거에서 마치 이 총선 민심을 거스르거나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입법부가 가진 본래의 기능은 그 헌법 정신에 따르면은 상권 분립이고 예. 특히나 행정 권력, 지금의 용상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 불통의 길로 가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입법부가 이걸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게 마땅한 것이죠. 예. 근데 아까도 이제 총선 민심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권 심판이라는 거는 지금 정권의 부당함과 잘못함을 국회가 바로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데서 이것을 중립이란 것으로 이렇게 잠시 뭐 호도가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의원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맞는데 의장 보고 대통령 견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게 삼권 분립의 원칙과 네, 네. 정신은 맞는데 네, 네.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건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말 그대로 권력인 거죠, 권력. 예. 예. 입법부는 의회 권력이고 예. 그다음에 행정부는 예. 행정 권력이 거기에 정점이 용산 권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게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권력 행위에 대해서 견제하라는 거죠. 그 총선 민의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사실 이제 너무 다수결의 원리에 몰각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 108석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108석의 의미는 양분해서 보실 게 아니라 그렇다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예. 국민의 이번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국민이 선택해준 다수당.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예. 다 지난 21대에도 봐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한 그 법안에 대해서 9차례나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예. 역대급이에요. 적어도 그런 거부권 남발 행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이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을 때 만약에 여소야대 전국을 맞닥뜨리면 그 논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 국회법의 의장 당적 보유 금지 조항도 이거 중립을 위한 취지다. 이견 조율하는 역할로 외면하면 국회 권능이 훼손된다. 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여소야대라는 것은 늘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예. 또 그것에 담긴 뜻을 국회가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과 국회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상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권력의 횡포나 일방 독주에 대해서 견제하라는 것이 예. 그게 이제 총선의 민심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그런 부분을 도외시한 채 기계적 중립이나 예. 그다음에 뭐 다수당이면 일방적으로 위협줘야 되겠냐라는 것들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예요. 네. 그런 존중과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당연히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또 싸울 땐 싸우고 네. 또 협력할 때 협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의원님, 대부분요 항상 이 국회의장 되면 저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들을 겉으로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근데 이번에는 4명의 후보분들 모두 중립보다는 뭐 개혁, 민주당의 이익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시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만큼 21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싸늘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1대 국회가 그런 상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다 발휘를 했다라면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난이 덜했겠죠. 근데 그만큼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 보여준 행태 또 국회에서의 행태들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 그리고 특히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20차례가 넘었어요. 근데 그런 압수수색 결과 이것도 역대급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도 제가 이제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만 야당 당사의 중앙당에 2차례나 침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그 용산 권력이 그리고 대통령이 그 국회와 야당을 협치와 그다음에 그 어떤 존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예. 탄압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21대 국회에서 개혁입법,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입법들이 덜 추진되고 견제를 못했던 건 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너무 기계적 중립에 매몰돼서 개혁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물론 그 이제 탓에는 예. 그 대통령과 용산 권력이 국회와 야당에 대한 태도에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번 영수회담 전에도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예. 또 그런 부분들이 총선 민심에 반영된 것이죠. 그것을 김진표 의장이 먼저 전임 의장이 탓으로 다 돌리자는 게 아니라 예.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보다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예. 국회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조정식 의원님은 원래 굉장히 점잖으시고 이 조용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예전 영상 보니까 야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2009년 이게 이제 아마 미디어법 통과 때 얘기인데 네네네. 그때 국회에서 아주 강하게 싸우는 저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나 조정식은 이러이러한 정치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난 2008년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 그 아주 당시에 소위 말하는 MB 학법을 아주 막 엄청나게 막 밀어붙일 때예요. 예. 그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 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이제 한거하기 위해서 싸웠던 과정들인데 예.
그때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그 MB 학파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하면서 결국은 밀려서 국회 본회의장까지 오게 됐죠. 예, 근데 맞아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격렬한 이게 대치가 되면서 제가 의장 단상에 뛰쳐 올랐었어요. 보니까 전 보니까요. 네. 자켓도 벗으시고 네, 그냥 네. 하얀 와이셔츠 차림으로 의장 단상을 그냥 네네 그랬었죠. 원래 조정식 의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겉보시기에는 제가 부드러운 인상이고 예. 이미지인데 예. 또 이 내면에는 제가 특히 이건 잘못된 것과 불의에 대해서는 좀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강단 같은 게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 모습의 단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4명의 이제 후보들 이제 나와서 이제 경선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의원들이 뽑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명심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명심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4명 모두 선의 경쟁 중에 있고요. 예.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의원들 총의를 통해서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쭉 의원들께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예. 그 4명 후보 모두 장점이 있지만 예. 그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와 또 박찬대 원내대표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지난 지도부에 함께 계셨고. 지난 지도부에 같이 있었고 또 그 전부터 예. 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라든가 또 지난 지도부에서 늘 제가 그 정치적 고비마다 함께 해오면서 예. 또 중요한 일들을 함께 처리해 왔고 또 그다음에 총선 승리를 또 이끌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할 22대 국회에서도 가장 호흡을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근데 의원님, 물론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투표권이 없지만 이 강성 지지자들은 추미애 전 장관을 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많이 좀 이렇게 좀 완화되고 아 그래요? 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봐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예.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 초기에는 이제 그 추 후보님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또 요즘에는 저에게나 다른 후보들도 같이 많이 얘기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원내대표 경선처럼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는 안 되는 상황입니까? 후보들이 다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